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비뇨의학과 강동혁 교수입니다.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비뇨기암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립선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립선암이란 말 그대로 전립선에 암이 생긴 것인데요.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 있는 생殖기관이고 그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내에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해서 이것이 악성 세포가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해서 그 전립선 주변의 기관이나 혹은 림프절, 뼈나 폐와 같은 주변 장기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뼈로 전이된다는 특징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첫 번째로 전이가 되는 곳이 대략 8에서 90%가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치료를 했는데 별 호전이 없어서 이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암 수치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바깥쪽에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 전립선의 안쪽에 생긴다면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제 혈뇨가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텐데 바깥쪽 부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양이 커져서 안쪽까지 침범을 하거나 혹은 안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폐색을 유발하게 되면 배뇨에 이상이 생기고 또는 이제 발병 부위에 이제 피가 나서 혈뇨나 혹은 이제 혈정액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배뇨 증상이나 혈뇨나 이런 증상을 느끼고 내원했을 때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PSA라고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이제 혈청 피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만 50세 이상부터 혹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부터 연 1회 받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PSA 이 검사가 아직 그 국가 암 검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학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PSA 수치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초음파나 MRI 같은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확진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이제 확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광범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복수술, 두 번째는 복강경수술, 세 번째는 로봇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세 수술법은 그 암에 대한 치료 성적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개복수술의 경우에는 배꼽부터 그 치골까지 약 15에서 20cm 정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개 부위가 크고 또 수술 시 출혈량이 많고 또 회복 과정에서 회복이 느리고 통증도 더 많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복강경 기구가 들어갈 수 있게 복부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구멍을 내서 복강경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그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긴 하지만 절개 부위가 적고 회복이 빠르고 이제 출혈량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의 전립선암 수술은 이런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로봇 수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립선암 수술은 거의 90%가량은 로봇 수술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그 기존 복강경 수술의 장점에 더해서 그 로봇 수술기에 3차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
그 로봇이 손떨림을 보정을 해주거나 그리고 로봇 그 기구 자체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나면 요실금이나 그 남성 성기능 장애 같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이나 신경이 보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요도 괄약근이나 그 방광복의 보존이 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로봇 수술은 그 비급여 수술이라서 그 비용이 높아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 로봇 수술은 그 전립선 절제술의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표준적인 수술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국내 전립선암 환자 수는 2017년 7만여 명에서 2021년 11만 명으로 4년 만에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암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를 만 50세 이상이 되면 그리고 가정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면 이제 만 40세 이상이 되면 연 1회 받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전립선암의 수술적 치료 중 로봇 수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